중앙일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지만 신중해야 된다며 조세 지출 개혁,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와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1%, 국제통화기금 IMF는 2.3%로 내다보면서 국내외 경제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대 초반으로 수렴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성장률 회복의 주요 근거인 수출 개선 효과가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내수로 온기가 퍼지는 데 시차가 있어 올해 2%대 성장률을 체감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정부가 올해 최소 목표치 기준으로 5%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서 5일 열리는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공개되는데 시장에선 올해 4.5% 이상 또는 5.0%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 등의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들어 성장률보다는 이른바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5%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면 동일 기준으로 관련 발표를 시작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상장사들이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를 매입한 금액이 미국 상장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 코스피와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소속 상장사들의 연도별 자사주 매입액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은 4조 9,020억 원, 같은 기간 미국은 9,227억 달러로 약 1,230조 원으로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사주 매입액은 2020년부터 2년 새 2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2020년보다 2022년 자사주 매입액이 줄었습니다. 증시 규모를 고려한 자사주 매입액 비중도 2022년 기준 코스피는 0.28%, S&P 500은 2.87%로 10배가량 차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금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이어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매일경제신문은 상장 지수펀드 ETF에도 미국 증시 관련 상품에 개인들의 순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ETF 상위 50개 개인 순매수액은 2천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관련 ETF 중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 246억 원으로 순매수 금액이 가장 컸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88억 원, 그리고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76억 원,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71억 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6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관련 상품은 개인 순매수 5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한 데다 20위까지 확대해도 전체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지 10주년을 맞았다며 나델라 CEO의 리더십과 사업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나델라 CEO의 취임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0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에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 MS 오피스를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집하던 MS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인수합병의 귀재라는 평가도 받는데요. 2016년 링크드인, 2023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MS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이 분야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아니라며 MS를 강력하게 만든 나델라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극복하고 부진한 사업을 살리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타이어 3사가 미국의 고율 반덤핑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 타이어의 반덤핑 관세는
27.05%에서 6.3%로, 금호타이어는 21.74%에서 5.4%로, 넥센타이어는 14.72%에서 4.2%로 낮아집니다. 미국은 전체 수출 물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타이어 업체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타이어 업계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3사 합계 2천억 원가량의 관세 환급금까지 더해지며 올해 타이어 업체의 질주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꼽히는 전기차용 타이어 비중이 지난해 20%에 달할 정도로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